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5일과 6일 날 연이어 방사포탄을 쏴대고 있습니다. 방사포탄은 미사일과 똑같은 원리로 날아가는, 즉 추진 장치에 의해서 이 화약을 장착해서 포탄을 밀어내서 이 떨어지는 포탄과 자기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포탄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즉 방사포는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죠. 연이어 발사하는 로켓이기 때문에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 로켓 자체가 추진력에 의해서, 자체 추진력에 의해서 연료를 태우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것은 400km 이상 날아가죠. 여러분, 400km면 단거리 미사일이나 같은 겁니다. 그것도 대구경이기 때문에 무엇을 장착하는가에 따라서 그 파괴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방사포탄에도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에도 소형 핵폭탄이 있는데, 핵물질을 넣고 쏘는 포탄이 있는데, 방사포는 그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또 400km까지 날아간다면 우리 부산까지도 이 방사포탄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포를 가지고 지금 동해상에서, 그것도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9.19 합의문에 지켜져 있는 그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이 하지 않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9월 25일부터 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사일 발사, 130여 발에 달하는 방사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130발이면 이거 한 개 자그마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량인데, 양인데, 왜 이렇게 북한은 동서해로 이런 무모한 방사포탄을 계속해서 날려보낼까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선지대에서, 이 전현지대에서, 이 강원도 철원 쪽이죠. 철원 쪽에서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방사 훈련을 했는데, 이거는 동계 훈련으로 항시적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투집을 잡아서 북한은 지금 동서해로, 그것도 해상 완충구역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쪽에 날아오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북한 해상 완충구역 북측 쪽에 우리도 방사포를 아마 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벌어질 수 있고,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런 것을 아무리 날려보내도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지금 북한이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쏜 방사포탄,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이것들 다 합해보면 약 5억에서 6억 달러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동체를 만드는 그 재료와 원료를 수입하는 데는 달러를 쓰지만, 그것을 조립하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주고, 배급 주고, 식품만 대주고, 북한 돈만 줘도 그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북한 국방과학자들은, 그리고 김정은이 사진 한번 찍어주면 감개무량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국방과학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연구 개발비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이 개발 연구해서 그 한두 발을 만들어 놓고 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억 달러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방사포탄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신형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거 아직도 전력화하기는 멀었다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왜? 기술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대량 생산해서 전력화, 즉 대량 생산은 100기든 50기든 100기가 됐던 이것을 생산해 전력화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이런 것을 만들고 전력화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북한은 항상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면 꼭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전 세계에 보여주죠. 생긴 모형뿐만 아니라 그 발사해서 날아가는 그 궤도까지 모두 다 알려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은 이런 미사일이 바로 국초음속 미사일이고 신형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아직 대량 생산해서 전력화로 가기 직전이라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왜? 이런 걸 살려면 그야말로 그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지금 북한이 달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도 달러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밖에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북한이 광물 자원이나 석탄, 광석이죠. 철광석이나 금광석이나 아연광석을 중국에 보내주고, 그리고 석탄을 보내주고 거기서 받아오는 돈은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자를 주고는 중국에서 달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비료나 식량이나 미사일 동체나 자동차 부품이나 부속품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반하는 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 탑재할 수 있는 그 자동차는 북한에서 결코 생산하지 못합니다. 제가 독촌 자동차 공장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인데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들을 조립하는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그렇게 달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력화해서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갔지만 대량 생산에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발 만들어가지고 만에 하나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한두 발 날려가지고 미국에 도달이나 할까요? 2시간이나 걸리는 이 대륙간의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갈 때까지 2시간 동안 비행할 때까지 미국이 가만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격해버릴 것입니다. 못해도 한 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50기 정도를 발사해야만이 하나 떨어질까 말까. 저는 50기가 아니라 500기를 쏴도 미국 본토까지 2시간 동안 비행해서 본토까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50기 정도를 만들려면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선 배치, 즉 전력화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백 발을 쏘았는데 이건 다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3일이죠. 동해상에 떨어진 그 미사일 하나 우리가 건져올려가지고 이것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인 것이 밝혀냈듯이 지금 북한에서 무작위로 쏘고 있는 미사일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미사일들은 다 3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방사포탄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방사포탄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미 우리도 그 폐기 기간이 있어요. 사용 기간이 있죠. 20년 지나면 북한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폐기하기 직전에 계속 생산되는 이 방사포탄들을 어떻게 했냐, 또 스커드 계열 미사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게 바로 예전에는 2015년 이전까지 북한의 완벽한 이 유엔 제재가 발동되기 전까지는 중동 국가, 아프리카 나라들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방사포탄들이 대량 수출이 됐습니다. 유엔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몰래 식구 배가 가다가 들켜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 공중 정찰 감시기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납포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태평양 연안에서 환족하다가 납포된 이 화물선들도 여러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들이 2015년 전에는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이란, 시리아, 이라크와 같은 이런 나라들의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포탄과 방사포 그리고 스커드 계열 미사일들을 대량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이제 만에 하나 그런 중동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쓰게 된다면 또 방사포탄을 수입하다 걸리게 된다면 미국과 나토, 이 유럽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 대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던 폐기 처리해야 될 이런 방사포탄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도 이미 북한은 자기들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을 계속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재고들, 폐기 처리 직전에 놓여 있는 방사포탄들을 계속 쏴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북한을 놀래고 전 세계를 놀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 8차, 9차 핵실험, 즉 전술 핵무기 1차, 2차, 3차 핵실험을 가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리 직전에 있는 재고 방사포탄들을 발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위력을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방사포탄이나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또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했죠. 그걸 보다도 오히려 세계를 깜짝 놀래려면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을 찾아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한 번은 조롱박처럼 생긴 이것도 수소폭탄이라고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6번에 관한 핵실험을 했는데 4번은 이제 원자폭탄, 한 번은 수소폭탄 성공해서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소형 핵폭탄은 전 세계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북한은 모든 작년부터 해온다고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호 터널과 4호 터널을 모두 완비해놓고 준비가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못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반드시 이 핵실험은 하고 나서야 북미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돌아설 겁니다. 그럼 왜 못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즉 아직도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소형 핵폭탄을 전 세계에 보여줄 만한 성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국방과학연구소든 아니면 군수공장이든 방문하면서 소형 핵폭탄을 보여주고 이것이 전술 핵무기라고 재현을 김정은이 보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당전에 정치국 회의를 열든지 당 군사회의에서 소형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할 때에 대한 친필 지시, 김정은 사인을 내려보내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나서야 핵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즉 대형 핵폭탄뿐만 아니라 소형 핵폭탄도 만들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도록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형 전술 핵무기 실험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6번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핵실험이라고 한다면 7차, 8차, 9차까지 가고 나서야 다시 한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전 세계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같은 이 고도로 전력화, 고도화된, 정밀화된 이런 신형 미사일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량 생산에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고, 핵실험 못하는 것도 바로 전술 핵무기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 4월 15일 전에는 그것을 완성해서 핵실험을 진행할 때에 대한 비밀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격화,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 아직 우리에게는 그렇게 북한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 동해 바다보다도 가장 가까운, 우리와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도 우리 용해인 이 옹진군과 우리 백령도, 그 거리는 불과 몇십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 백령도나 연평도가 됐던 이 소요대 우리 용해 쪽으로 포탄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북한에 대용 사격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해상 완충구역에까지는 포탄을 발사했지만 우리 용해까지는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도 사실 우리 한미일 전력을 겁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북한의 김정은의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밀착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기 세력이라고 하는 극좌 세력들과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문과 같은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렵기 때문이죠.